안녕하세요. 인디고스탁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시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상을 보고 나면 그래서 이걸 실제 내 그림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점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해보고 실제 드로잉 데모를 통해서 그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시 이론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투시는 더 이상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그림을 훨씬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점을 단순히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점과 눈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점, 뷰포인트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즉 보는 위치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개념이죠. 반면 눈높이, 아이 레벨은 위에서 볼 것인지, 눈높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올려다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과 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눈높이는 지평선에 걸리기 때문에 지평선이 곧 눈높이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다양한 눈높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벌즈 아이 뷰, 사람의 눈높이인 아이 레벨 뷰,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웜스 아이 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시점은 눈높이를 포함한 더 크고 넓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눈높이가 상하를 결정한다면 시점은 상하와 좌우를 모두 포함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장면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앵글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높이뿐만 아니라 시점까지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평생 사람의 눈높이에서만 세상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높이의 풍경은 익숙하지만 새 시점이나 아주 낮은 시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또 그리기도 어려운 것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눈높이를 과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1km, 가운데는 사람의 눈높이, 그리고 오른쪽은 3cm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눈높이는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눈높이를 1km로 설정해 보면 사람은 거의 점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작아집니다. 말 그대로 아주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나 산맥이 발 아래 펼쳐지고 건물과 집들도 작은 블록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장면에 창문과 사람의 실루엣만 살짝 더해주면 초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나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 레벨입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사람을 한 명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지평선이 지나가도록 그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눈높이를 사람의 시선에 맞춰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높이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투시를 더 깊게 다루는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평선 위에 뷰포인트를 하나 찍고 그 점을 기준으로 투시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보조선을 따라서 건물의 큰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스케일의 기준이 되는 문과 창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위해 뒤쪽 건물의 윤곽도 함께 잡아주겠습니다. 사람도 추가해 볼 건데요.
이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지평선에 걸치도록 그리고 거리만큼 크기만 줄여주면 자연스럽게 공간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스케일에 맞게 몇 대 넣어주고 앞쪽에 있는 사람도 한 명 더 그려주면 거리감과 생동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레벨을 기준으로 그린 1.2시 거리 스케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cm 높이에서 바라본 시점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벌즈아이 뷰에서는 큰 것들도 아주 작게 보였죠. 반대로 이번에는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의 신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래에서 극단적으로 올려다 볼수록 투시 변화도 훨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높이 차이나 각도의 변화도 그림에서는 크게 표현이 됩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데모를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자료도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각도를 그리지? 많이 그려봐서 가능한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외워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점과 눈높이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도 머릿속에서 원하는 각도를 만들고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사진이나 자료를 보면서 그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시점, 눈높이, 소실점이란 단어를 그냥 소개만 한 수준이거든요. 이걸 한번 듣고 바로 이해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점과 눈높이 그리고 형태에 대한 이해는 모든 그림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사진이 없어도 원하는 각도를 직접 만들어 그릴 수 있고 처음 보는 대상도 훨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자료를 따라 그리는데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스스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왜 눈높이는 항상 지평선과 같을까요? 그리고 그림을 배우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눈높이가 중요하다. 지평선을 먼저 그려라.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잠깐 우주에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도 우주에서 보면 거의 튀어나와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에베레스트 높이는 약 8,848m입니다. 반면 지구 반지름은 6,371km나 됩니다. 계산해보면 에베레스트는 지구 반지름의 겨우 0.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지구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 지구를 지름 1m짜리 공으로 줄인다면 에베레스트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약 1.4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손톱 두께 정도예요. 우리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는 산도 지구 전체에서는 거의 평평한 수준인 거죠. 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크기를 실제보다 훨씬 말도 안 되게 크게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구에 어떻게 닿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선의 연장선이 지구 가장자리에 닿는 지점, 그곳이 바로 지평선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선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고 아무리 높은 건물에 올라가더라도 우리의 눈높이는 결국 지구의 가장자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눈높이, 아이레벨과 지평선, 호라이즌 라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길을 한번 보시죠. 실제로는 도로도, 건물도, 가로등도 멀어질수록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멀어질수록 한 점으로 모여 보이죠.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앞에 있는 건 커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이런 환경을 그리기 위해서 고안한 게 원근법, 또 다른 말로 투시도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눈높이가 결정되고 그 결과로 소실점이 생기고 그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투시는 더 이상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그려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럼 1점 투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호라이즌 라인을 HL로 줄여서 적어 놓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점 투시의 핵심은 축입니다. 세로축, 가로축, 그리고 깊이축, 편하게 XYZ축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시는 오직 깊이축에만 적용됩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은 끝까지 서로 평행합니다. 이제 데모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한번 보신 뒤에 두 번째부터 멈춰가면서 따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A4 용지와 자, 그리고 펜을 준비해 주세요. 볼펜도 괜찮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박스 하나는 지평선에 걸치거나 가까이에 그립니다. 둘째, 지평선 아래에 박스를 2개 이상 그립니다. 셋째, 지평선 위에도 박스를 2개 이상 그려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선, 즉 지평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수직선을 하나 그으면 90도로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점이 바로 시점입니다. 즉 내가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높이와 시점은 원하는 위치에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시점에서 바깥쪽으로 방사형의 선을 길게 그어줍니다. 직선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 영상의 선긋기 파트 1을 먼저 연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종이를 편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시점에서 바깥쪽으로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시점으로 들어오면 점을 정확히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로 기준선을 평행하게 그어주고 마지막으로 가로 평행선을 그어주면 1점 투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투시 보조선 안에 세로선을 2개 그려서 상자의 깊이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가로선을 평행하게 그려서 상자의 폭을 만들고 모서리에서 소실점으로 선을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쪽 모서리를 수직과 수평에 맞춰서 마무리하면 벌써 1점 투시 박스 하나가 완성됩니다. 보이지 않는 모서리, 즉 컨스트럭션 라인까지 투시에 맞춰 함께 그려보세요. 그림 실력 향상은 물론 1점 투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평선에 걸쳐있는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세로선을 그리고 소실점을 향해서 깊이선을 그려 깊이를 정합니다. 이어서 위아래에 가로선을 평행하게 그려서 폭을 만들고 선의 끝에서 수직선을 하나 내려 위아래를 연결하면 또 하나의 박스가 완성됩니다. 소실점을 향해서 Z축을 먼저 그린 뒤에 가로폭만 정해주면 박스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높이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윗면부터 그려주세요. 수직선을 뽑고 선의 끝과 소실점을 연결시켜서 마무리해주면 박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도 다시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앞면을 먼저 그린 뒤에 각 모서리와 소실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은 서로 평행하게 Z축만 소실점을 향하도록 그리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다양한 1점 투시 박스를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은 시점과의 거리에 따라서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눈높이에 가까워질수록 육면체의 윗면은 얇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넓게 보입니다. 또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옆면의 깊이선이 더 가파르게 기울어지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이 변화가 바로 투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접 그리면서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감각만 익혀도 앞으로 훨씬 쉽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높이는 항상 지평선에 걸린다는 것. 두 번째, 눈높이에 가까워질수록 윗면은 얇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넓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더 이상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시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2점 투시를 이해하는 방법과 투시가 적용된 상태에서 박스를 자유롭게 돌리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투시는 정답이 아니라 그림을 더 쉽게 그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투시를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투시를 이해하고 편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실력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고스탁이었습니다.